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 됐던 어떤 감정이 됐던 그걸 당했다라는 것을 뽑아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까지 명작으로 연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 부분 보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시대, 수일치, 태 몇 형식으로 명작같이 시수태, 수동태 잊으시면 안 돼요. 디테일한 의미의 잔가지 수동태들을 선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창한 나의 영어 말하기를 위한 가장 강력한 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뭡니까? 영작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영작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쑥쑥 자라게끔 해주는 든든한 걸음이자 원동력이자 뒷심인 누가 뭐라고 해도 영문법이죠. 이 영문법 한 가지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사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동사 관련 영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행 시제, 또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영상 모두 동사의 시제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동사의 다른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태입니다. 이 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능동태, 수동태요. 자, 이 두 개념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 동사의 태인데 저는 수동태를 조금 더 방점을 두어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문법에서 피동문을 떠올리시면 오늘의 동사 수동태를 이해하실 때 보다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 한 꼭지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꼭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리드해 드렸습니까? 바로 나의 영어 문장 속 명사 자리를 벌컥 시켜줄 수 있는 주역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그 주역들의 모습을 이뤄가며 마지막 부분에는 이 주역들이 녹아져 들어간 한국어 문장을 놓고 영작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같이 달려오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말 문장을 놓고서 항상 영작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이 단문일 경우 주어 하나 있어야 되고 동사 하나 있어야 하며 주어의 위치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오고 은는이가로 표시가 되고 동사는 문장 맨 마지막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영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문장 속에 있는 동사 부분에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시대, 수일치, 그리고 몇 형식으로 요리해야겠다 라는 기준이 우리나라 말 문장 속 동사에서 보자마자 떠올리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동사 부분에서 조금 더 기억하실 요소들이 더 있다. 차츰 말씀드리겠다 라고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동안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네 번째가 바로 동사의 태입니다. 근데 이 조금 어감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시대, 수일치, 태, 몇 형식 어떠세요? 시, 수, 태, 몇 형식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로는 시대, 수일치, 태, 몇 형식, 시, 수, 태, 몇 형식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말 문장 보시면 여러분 이 동사 부분에서 뭐 떠올리셔야 돼요? 영작하기 위해서요? 시, 수, 태, 몇 형식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수동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문장 속에서 동사 부분에서 어떠한 느낌이 들 때 어떠한 냄새가 날 때 영어로 전한 시 수동태를 써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오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어 은은이가 되시죠? 어떤 주어가 A에 의해 A한테 근데 이 표현은 제가 중국말로에다가 넣어놨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동사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보통 이럴 때 수동태일 때는요 보통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한다라는 느낌이요. 어떤 동작을 당한다라는 느낌 혹은 어떤 감정을 당한다.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요 정도의 느낌이 돼요. 어떤 감정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수동태를 보다 쉽게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당한다? 그리고 어떤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다도 좋지만 어떤 감정을 당하다라고 우리말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느껴진다면 수동태를 떠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동태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의 생김새는 어떠한지 말씀드릴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이 비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비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진행 시제에서도 비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비동사 쓰시고 ing 쓰시는 거예요 라고 강조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에서도 비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비동사 잊지 마시고 비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 쓰시는 겁니다. 이 PP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Do, did, done, go, went, gone, hear, heard, see, saw, seen, cost, land, lent 이렇게 세 번째 숨 뻗어가면서 강조했던 이 세 번째 놈들이 바로 과거분사 PP이거든요. 얘네들이 비동사 쓰시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본 수동태 틀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 수동태 틀에 대표 3시제도 입혀지고요. 진행 시제도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배우셨죠? 이 현재 완료도 입혀집니다. 그래서 입혀져서 뒤범벅돼가지고 다양한 잔가지 수동태의 표현들을 뻗게 되는데 이 잔가지들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정확한 뉘앙스의 수동태를 표현해내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잔가지들 뒤에 있는 것들인데 많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외우시면 외우실수록
더욱더 꼼꼼하고 정확하고 세련된 디테일한 수동태 표현을 구사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떤 놈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암기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암기의 방향성은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어떻겠냐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독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해할 때는 이게 낫죠. 그래, 이러한 영어를 내가 독해상에서 봤어? 책에서 봤어? 그래, 그럼 바로 무슨 뜻인지만 떠오르면 돼. 이런 거를 영어 책에서 봤어? 글에서 봤어? 그래, 무슨 의미인지만 딱 떠오르면 돼. 독해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암기의 방향성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하실 건 뭐예요? 말하기 위한 그 전초 단계로 엄청나게 많이 영작해보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조건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말 속에서 이러한 빨간색의 느낌이 풍겨? 이러한 빨간색의 느낌을 가진 문장이 있어? 그러면 나는 영작할 때 이 흰색에서 알맞는 표현 고를 테야. 한국어 문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 영작할 때 알맞는 거, 정확한 거 고를 테야.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기의 방향성 추천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놈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 문장 속에서 맨 끝에 동사 부분에서 이 정도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 수동태 표현들 앞에는 다 주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까지 쓰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너저분할 것 같아서 주어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해석에서 음성으로는 주어라는 말을 넣겠습니다. 그게 보다 나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주어가 PP 당하다, 주어가 PP 당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am is 중에서 고르시고 PP.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주어가 PP 당했다, 주어가 PP 당했다. 그러면 were 중에 고르시고 PP.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동사에서 주어가 PP 당할 것이다, 주어가 PP 당할 것이다. 그러면 will be PP, will be PP, b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will 다음에 am is was were 쓰시는 거 아니에요. will be PP. 괜찮으시죠?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 수동태 틀에서 뭐가 입혀진 겁니까? 대표 3시제, 과거, 현재, 미래. 여기 현재, 과거, 미래가 입혀진 수동태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이러한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주어가 PP 당하는 중이다, 주어가 PP 당하고 있다, PP 당하는 중이다, PP 당하고 있다. 당하는데 그 당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면 am, are, is 중에서 고르시고 빙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 쓰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요. 밑에 보세요. 주어가 PP 당하는 중이었다, 주어가 PP 당하고 있었다, 주어가 PP 당하는 중이었다, 주어가 PP 당하고 있었다. 과거까지 들어가네요. 자, 그러니까 was, were 쓰시고 빙 쓰시고 PP. 자, 그러면 이 형태는 기본 수동태 틀에서 뭐가 입혀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진행시제죠. 진행시제. 그래서 이걸 일명 진행수동태, 진행수동태 혹은 수동태 진행형이라고 일컫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옆에 와보시죠. have been PP. 기본 수동태 틀에서 어떤 게 입혀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가 입혀진 것처럼 느껴지시죠? 현재 완료에서 완결 경계 배우셨습니다. 그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하는 건 당하는 건데 수동태니까요. 주어가 당하는데 그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느낌이에요. 선의 느낌이죠. 당하는 게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으로 계속 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핵심은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주어가 이미 PP 당했다, 주어가 계속 과거부터 PP 당해왔다, 주어가 PP 당한 적 있다. 여기서도 완결 경계 느낌 느껴지시죠? 네, 그때는 주어에 맞게, 시대에 맞게 have, has been PP 쓰시는 겁니다. been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P, had been PP는 나중에 과거 완료, 그것도 이제 동사의 시대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전달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어쨌든 have, has been PP. 느낌은 이 정도. 우리나라 말에서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풍겨요. 그러면 have, has been PP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영작하실 때.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시면 회화로도 나오시겠죠?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재 완료가 입혀진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 또는 수동태의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조동사 BPP, 조동사가 들어간 수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동태 배우시는 거니까 비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인 BE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PP 쓰시는 겁니다. 자, 조동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뭐 can, should, must, may 정도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조동사 각각의 고유의 의미를 첨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주어가 PP 당할 수 있다, 주어가 PP 당할 수 있다. 그러면 can be PP.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PP 당해야 한다면 should be PP. 주어가 반드시 PP 당해야 한다. must be PP. 그 다음에 주어가 PP 당할지도 몰라. may be PP.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빨간색을 먼저 외워주시고 이 빨간색의 느낌이 왔을 때 각각의 알맞는 수동태 잔가지를 외워서 정확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요거 외워주셨죠? 자, 이제 이게 녹아져 들어간 예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 고대 사원은 전쟁 동안 파괴되었다.
자, 단문이죠. 은는이가가 있죠. 주어 보통 맨 앞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동사에서 확인하실 거 네 가지. 시제, 수일치, 태, 몇 형식으로 요리할지 였습니다. 자, 그러면 파괴되었다. 시제, 과거형이네요. 그 다음에 수일치 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냐 아니냐 그거 판단이잖아요. 그 고대 사원은 3인칭 단수 맞죠. 그 다음에 태, 파괴되었다. 파괴당했다는 느낌. 되었다라고 했지만 파괴당했다는 느낌 느껴지시죠? 아, 수동태. 그 다음에 몇 형식? 자, 수동태는요.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주격보어, 근데 PP겠죠, 보통. PP, 그 다음에 뭐 전치사구로 추가 질문이 더 올 수 있겠고요. 괜찮으시죠? 주어, 비동사, PP도 과거분사,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격보어로서 SV, 주격보어 꽉 채운 겁니다. 이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통 전치사구, 추가 질문들 나열될 겁니다. 뭐 나열 안 해도 상관없죠. 추가 질문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수동태는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대 수일치 태 정도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 고대 사원은 the ancient, 그 다음에 사원은 템플이에요. temple. 자, 여기까지 주어 하셨죠? 그 다음에 동사 보면서 시대 수일치 태, 시대는 과거, 그 다음에 수일치는 3인칭 단수 맞죠? 그러니까 근데 수동태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과거, 뭡니까? was죠. was.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 이 파괴. destroyed인데 걔의 PP 형태. destroyed. 되시죠?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 그러니까 SVC 이 형식 채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치사구가 보통 많이 오겠죠. 전쟁 동안 또 나왔네. 전쟁 명사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런 말. 전치사 쓰는 신호탄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명사 뒤에 보면 이런 말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조사인데 엄청나게 다양한 조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쓰셔야 될 건 예죠. 그래서 뭐 동안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during을 씁니다. during the wa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ancient temple was destroyed during the wa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예문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다. 자, 보세요. 최종 결정, 그다음 다음 주에 발표될 거다. 주어가 발표될 거래요. 발표당할 거래요. 최종 결정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당하는 거잖아요. 이 될 것이다 이지만 당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될 것이다지만 당할 것이다라는 게 느껴지셨냐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그럼 수동태 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발표될 거니까 미래가 들어간 수동태네요. 미래 수동태입니다. will be, PP. 바로 떠오르시죠? 자, 갑니다. 최종 결정은 the final 결정, decision. 주어,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발표될 것이다. 미래 수동태 발표 당할 것이다. 조금 어색한 표현처럼 들리실지라도요. will be 발표하다. announce거든요. announced. 그 다음에 다음 주에 next wee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e final decision will be announced next week. 다음 예문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도시에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건설되고 있다. 요거죠. 자, 주어가 뭡니까?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이게 주어죠? 혹시 그 도시에서 이걸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은는이가 보통 신호를 준다고 했잖아요. 저 주어예요. 주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지하철 노선의 입장에서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짐을, 건설을 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당한다라는 거 느껴지죠? 되고 있다, 되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지만 당한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본 수동태만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잔가지 수동태 형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보다 정확한 수동태를 픽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 당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래, 수동태의 느낌은 있는데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수동태의 진행형을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빙 PP가 떠오르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국어 문장 여러 개 놓고서는 계속 영장 쓰실 거잖아요. 중학교 교과서부터 먼저 선정할 거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한국어 문장에서 이런 느낌 오면 바로 비빙 진행형 수동태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느낌 자꾸 느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자, 갑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네요. A new subway line. 네, 요겁니다. A new subway line. 그 다음에 자, 그다음 동사에서 시대, 현재네요. 그 다음에 수일치, 3인칭 단수가 맞죠? 그럼 is겠네요. 그 다음에 건설 당하고 있으니까 수동태겠네요. 근데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니까 진행이네요. 비빙 PP is being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is being 그 다음에 건설되다 constructed입니다. 괜찮으시죠? 건설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빙 PP가요. 되시죠? 그 다음에 남는 거 뭡니까? 그 도시에서 in the city. 자, 그 도시 the city잖아요. 그 뒤에 붙는 이런 말 전치사 쓰라는 신호탄. 그러면 얘 먼저 쓰시고 도시는 큰 개념의 장소니까 in 쓰신 거예요. 그래서 in the city. 자, 읽어보겠습니다. A new subway line is being constructed in the city. 비빙 PP요. 흔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한국어 문장에서 그 비빙 PP를 느끼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연구는 과학자들에 의해 완료되었다. 이거 얼핏 생각하시면 완료되었다. 단순 과거, 수동의 의미까지는 느껴지시는데 단순 과거 시제가 녹아 들어간 수동태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곰곰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느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완료 수동태 말씀드렸잖아요. 완료 수동태는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어가 어떤 동작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선의 개념으로 쭉 당해왔다. 완료 수동태 쓰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연구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완료되었다. 과거부터 쭉 연구를 했겠죠? 실험을 하고 그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완료되어진 거잖아요. 완료당한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 과거로 느껴지시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선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수동태를 냄새 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료 수동태 가겠습니다. 자, 그럼 have been PP, has been PP 중에서 고르시는 거잖아요. 그 연구는 바로 보이시죠? has 쓰셔야겠네요. The research, 그 연구는 그 다음에 완료되었다. has, 3인칭 단수니까요. has been 완료되다. completed,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 아까 말씀드렸죠? 뭐뭐에 의해 요거 이렇게 둥근가루로 쳤었던 거.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서 라고잖아요. 여기서 써주네요. 그게 뭐뭐에 의해, 보세요. 과학자들 명사죠. 그 뒤에 붙은 뭐뭐에 의해 이게 전치사 쓰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by입니다. by the 과학자들이네요. scientists. 이렇게요. 그래서 the research has been completed by the scientists. 완료 수동태 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20년 동안 도서관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 한국 문장에서 자꾸 되어 왔다라고 표기되고 있죠? 그래도 되어 왔다 해서 당했다라는 느낌 자꾸 뽑아내실 수 있냐는 거예요. 뽑아내실 수 있죠? 건물이 사용당해져 온 거죠?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선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네요. 사용되어 온 거네요. 완료 수동태.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have been PP, has been PP 중에 고르셔야죠. 자, 갑니다. 이 건물은 this building.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has겠네요. has been, 빨리 쓰셔야죠. has been used 하시는 거예요. 되시죠? has been used. 사용되어 왔다? 시대 수일지 딱 봐가지고서는 have been PP, has been PP 중에서 빨리 고르셔가지고 빨리 쓰셔야죠. 그래서 아까 암기의 방향성, 한국어 부분에서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 흰색 뭘 떠올리겠어? 바로 나오시는 거. 되시죠? 암기의 방향성, 빨간색에서 흰색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도서관으로, 보세요. 20년 명사죠. 동안 전치사 쓰세요. 도서관 명사죠. 으로 전치사 쓰세요.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 뭡니까?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자, 도서관으로서죠. as, 뭐뭐로가 as예요. as a library.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 동안이 for입니다. for 20 years.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this building has been used as a library for 20 year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한국어 문장에서 문장 맨 끝에 있는 동사 부분에서 보통은 되다 인데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지라도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동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기본 수동태 말고 디테일한 의미의 잔가지 수동태들을 섭렵하셔야 된다. 모든 방문객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선 또 받아야 된다라고 했네요. 되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어떠한 한국어 표현으로 구현이 되든 간에 문장을 읽으셨을 때 동사 부분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해야 된다는 거구나, 어떤 동작을 당하는구나, 당해야 되는구나가 느껴지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라도요. 그거를 느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그 느낌의 문장을 느끼실 수 있냐는 거예요. All visitors. 복수네요. 그 다음에 확인받아야 한다. 느낌이 뭔가 검열하고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야 됩니다. 반드시 검열, 확인받아야 된다.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 느낌 오시죠? 조동사가 들어간 수동태입니다. must. 그 다음에 must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화가 되잖아요. must be. 그 다음에 확인받아야 된다. checked. be checked. 되시죠? 그 다음에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잘 보세요. 여기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있고 뭐뭐 전에 전치사 쓰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치사 쓰실 거예요. 쓰시고 나서 방금 전 예문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이렇게 전치사 쓰라는 표시 앞에 있는 것들은 보통 품사가 명사였는데 여기는 아니네.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있네.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있네. 근데 말은 되네. 그러니까 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줘야 되겠네. 그게 바로 뭐네? 동명사네. 그래서 다시 잠깐만 삼성으로 빠지면 동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5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게 전치사 쓰라는 표현이고 그럼 얘 다음에 얘 써야 되니까 전치사. 그럼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원래 명사들이라서 명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잖아요. 동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잖아요. 동사가 들어가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양은 바꿔줘야죠. 그게 바로 배우셨던 동명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 전에 일단 쓰시고 before 그다음에 들어가다 enter인데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인데 동사가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가고 ing 붙여야죠. entering the build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l visitors must be checked before entering the building.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문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했다, 받았다, 되었다 였잖아요. 어떤 동작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했을 때 맨 처음 판서에서 어떤 동작을 당했다 말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 어떤 감정을 당했다, 감정도 말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예문입니다. 예문은 간단한 게 좋고 간단하든 간단하지 않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 부분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이 됐던 어떤 감정이 됐던 그걸 당했다라는 것을 뽑아내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까지 명작으로 연결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어 문장에서 동사 부분 보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시대, 수일치, 태 몇 형식으로 영재같이 시수태, 수동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예문은 그 감정을 당할 때 수동태를 쓰셔야 된다라는 예시입니다. 자 나는 그 뉴스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이 수동태는요 여러분들께서 수거로 많이 외우셨던 패턴입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자 바로 적어드릴 건데 그거였어? 그게 감정을 당한다라는 수동태였던 거야? 그게 녹아져 들어갔던 수거였던 거야? 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뭐 과거 쓸게요. I was surprised at 쓰시거든요.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surprise가 뭐예요? 누군가를 놀래키다예요. 그럼 놀람이라는 감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 뉴스에 의해서 나는 깜짝 놀람을 당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인데 당하다라는 그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지라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내시면 수동태가 조금 더 편하다고. 가만 보시니까 나는 그 뉴스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는 게 그 뉴스에 의해서 깜짝 놀람을 당한 거잖아요.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의해 할 때 by가 대표인데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또 띄워드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말고요. 어쨌든 surprised at 그다음에 the new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이건 동작이 아니죠. 감정이잖아요. 놀람,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당한 거잖아요. 이때도 수동태 쓰신다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 이 깜짝 놀랐다에서 여기에 뭐 당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당했다, 되었다,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안 적혀 있죠. 그런데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어 부분에서 어떻게 한국말로 구현이 되어 있든 간에 한국어 문장에서 끝에는 동사 쓰시는 자리잖아요. 이 동사를 당한 게 맞냐라는 걸 느끼실 수 있냐?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시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했냐, 당했냐를 뽑아내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있어. 나 뭐뭐에 흥미가 있다. 뭐라고 수거 외우셨습니까? be interested이죠. I am interested. 그다음에 얘도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이거든요. 얘는 in습니다. in 뭐에 흥미를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에 studying 뭐를 공부하는 것에 영어를 English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되시죠? 근데 여기 보세요. 비동사 쓰고 interested 수동태 썼잖아요. 그리고 원래 interest가 흥미롭게 만들다, 신나게 만들다, 흥미로움 감정이죠. 동작이 아니죠. 흥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죠. 그 감정을 당한 거죠. 수동태 쓴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수동태 쓰시는 그 한국어 문장에서 냄새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동작을 당했다. 또는 어떤 감정을 당했다. 감정을 느꼈다. 어떤 동작, 어떤 감정.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두 예문은 뭐였다? 어떤 감정을 당했다. 그때도 수동태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신 게 비동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면 비동사 수동태가 대표죠. 짱이죠. 그런데 그거에 조금 아류라고 할까요? 비동사의 아류 수동태 정도로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조금 우습게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get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get 수동태요. 그러니까 비수동태에서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문장의 오형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문장의 오형식에서 2형식에서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become, grow, turn, get, go, come, run 할 때 이 get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get에 있었던 이 2형식 동사들의 뉘앙스가 뭐냐면 뭐뭐뭐뭐 하게 되다, 그렇지 않았는데 뭐뭐뭐뭐 하게 되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get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비동사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한 상태에 조금 더 방점을 둔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그대로 가져오면서 당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첨가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문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바로 그냥 아셔야 될 포인트들만 딱 말씀드리고 예문 말씀드리고 오늘은 수동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의 대표는 비동사 수동태예요. 비동사 쓰고 PP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비동사가 아니고 get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get 플러스 PP, get 플러스 과거분사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비동사 수동태는 주어가 PP 당한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상태, PP 당한 상태를 강조한다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안 와닿으시죠? 이따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시고 근데 get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다라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문장의 오형식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녹아져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가 그렇지 않았는데 PP 당하게 되다, PP 당하게 되다라는 변화의 뉘앙스를 강조할 때 얘보다는 얘를 더 쓰신다라는 거죠. 요거를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요. 자, 그 다음에 get PP 쓰시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그렇지 않고 행복했는데 긍정적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을 딱 당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사건으로 상태가 변하게 된 거니까 뭐 그래서 get 수동태 쓰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죠.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 그냥 평온한 상태였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어떤 사건을 당했어요. 평온한 상태였다가 그렇지 않은 평온치 못한 상태로 상태가 변화됐잖아요. 되시죠? get 수동태는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쓰신다. 친구들하고 편한 사이에서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et 수동태는 공식적인 자리에선 지야 한다 정도로 get 수동태도 이런 게 있나 보다. 비동사 수동태의 아류격으로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항목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항목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자, 예문 몇 가지 보여드리고 오늘 대단원의 수동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영작 같지 않고요. 그냥 예문 바로 드리고 그냥 뉘앙스 그 차이를 느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짓도록 하겠습니다. get 수동태요. 자, 보세요. I was married. 나는 결혼한 상태였어. 기혼한 상태였다. 그 결혼한 상태였다. 그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상태를요. 근데 밑에 I got married. 이거 PP 쓰신 거 보이죠? 비동사가 get 동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나는 미혼이었다가 기혼으로 상태가 바뀌었어. 이 미혼에서 기혼으로 바뀐 이 상태의 변화에 강조점을 둔 것이라는 거죠. 이 뉘앙스 차이가요. 나는 비동사 쓰면 나는 기혼한 상태여서 결혼한 상태였다 라니까 이거고 나는 미혼이었는데 결혼 안 했었는데 결혼한 상태로 되었어 라는 변화 강조라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get 수동태 쓰는 두 번째 경우 부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I got fired. 여기 fire이 해고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가 썼습니다. 해고당한 거 부정적인 일이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일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수동태를 써도 get 수동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현실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리하여서 대단원의 수동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한국어 문장 속에서 동사 부분에서 보통 되었다, 당했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시면 수동태 떠올리셔야 되고 단순 수동태만 떠올리시면 안 되죠. 뭐까지 떠올리셔야 됩니까? 잔가지들. 그게 뭐예요? 진행형이 입혀진 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입혀진 거, 대표 3시대가 입혀진 거, 이 모든 것들 아까 두 번째 판서에서 보셨죠? 걔네들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에서 이런 뉘앙스면 이런 뉘앙스의 수동태 이런 뉘앙스의 수동태 바로바로 쓰실 수 있어야죠.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회화에서도 빨리빨리 뱉으실 수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get 수동태, 비동사 수동태는 그 PP 당한 상태를 강조한 거고 get 수동태는 이러한 뉘앙스를 표현해내시고 싶으실 때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웠지만 보통 구어체에서만 많이 쓰인다. 공식적인 문서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 많이 공부해 주세요. 우리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동작 당했다는 느낌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동태 떠올리셔야 됩니다.